안녕하세요. 라디오 금천 평생교육사 이현진의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 제5화입니다. 9월도 시작한 지 며칠이나 지났고요. 벌써 학기가 시작되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등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학교 가는 길 많이 즐거워하죠? 코로나 이후에 간만에 가는 학교라서 아이들이 많이 기대하고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교육 이슈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학교 가는 길 상영, 중지, 소치화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개교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에 상영 허가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이 신청인 측의 소송 취하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장면의 일부를 삭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은 예정대로 열립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했던 주민 A씨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로 인해 이날 오후 예정됐던 재판부의 심문은 열리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서진학교의 설립에 반대한 주민들의 모임인 강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의 소속 A씨는 영화에 자신의 모습이 모자이크된 채 등장해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배급 상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대신 A씨가 영화에서 자신이 등장하는 10초가량의 장면을 삭제해달라며 지난 6월에 낸 가처분 신청은 12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첫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사 진진과 김정인 감독 측은 주민들의 목소리도 균형감 있게 다루려 노력했으며 공익 목적으로 제작한 영화인 점을 고려해 상영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장면 삭제 가처분에 대해서도 김 감독은 두 사건이 결국 동일하게 제 다큐멘터리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 요구라고 생각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학교 가는 길은 서진학교를 개교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갈등과 장애인 부모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올해 5월 5일 날 개봉했습니다. 강서구 서진학교는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2017년 9월 주민토론회에서 무릎을 꿇고 이 학교 설립을 호소하면서 사연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장애 학생 학부모들의 심정으로 만약에 내 아이가 그 상황이었다면 과연 거기서 매몰차게 그들을 내칠 수가 있었겠는가? 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의 교육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자녀교육 노하우입니다. 추석이 바로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수능 점수 무려 10점을 올려줄 추석 연휴의 알짜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휴 동안 공부하랴, 수시 지원하랴 이렇게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 싶겠지만 우리 수험생들은 수능이 60일도 안 남은 상황이라 마냥 쉬기도 어려운 노릇입니다. 이럴 때는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능 준비 기간이라는 생각으로 연휴 동안 차분히 수능 대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은 1학기 내내 학교 생활과 교과 내신 준비로 수능에 대한 대비도 부족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많이 신경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집중하는가에 따라 수능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추석 연휴 성적대별, 영역별로 어떻게 학습 계획을 세우고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수능 점수 10점 올리는 방법. 자, 첫 번째, 바로 평소의 학습 리듬을 연휴 때도 유지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연휴라고 해서 밤늦게 놀다가 늦잠 자야겠다는 생각은 금물이죠. 평소의 공부 습관과 연휴 때 공부 습관의 차이가 크면 연휴가 끝난 다음에 급격한 상태 변화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더 오게 됩니다. 학습 리듬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 공부하던 리듬을 깨지 말고 하던 대로 공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아직 수능에 맞춰서 컨디션 관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서서히 수능 시기에 맞춰서 생활 패턴을 조절해야 되고요. 자신의 생활을 수능 시간대에 맞춰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늦어도 아침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는 일어나서 국어 영역 시험이 시작되는 8시 40분부터 맑은 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낮잠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이 습관이 되면 실제 수능날 문제를 풀다가 잠이 쏟아지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점심을 먹은 다음 식곤증으로 졸리면 공부 장소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오전엔 집에서 공부하다가 점심을 먹은 후에는 가까운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해서 장소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장소를 바꿔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몸과 정신을 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연휴를 약점 보완의 기회로 잡으라는 겁니다. 추석 연휴 때는 평상시와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아무리 자기 관리에 탁월한 학생이더라도 긴장감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려 5일 정도 되는 긴 연휴기에 내일 하면 되지 하는 이러한 나태한 생각으로 공부를 자꾸 미룰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바로 단기 목표를 세워 집중력을 유지할 것을 추천합니다. 단기 목표는 평소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혹은 어려워서 뒷전으로 미뤄두었던 과목과 유형 위주로 정하면 됩니다. 어렵긴 하지만 어렵다고 완전히 놓을 수는 없어서 조금씩만 공부했던 그러다 보니 성취도가 낮았던 공부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하라는 부분입니다. 명절에는 친척의 방문으로 시끌한 분위기가 되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죠.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법도 있고 또 이제 본인이 평소에 세웠던 그 리듬대로 그대로 가져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무리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페이스에 맞춰서 잘 학습 시간을 세워놓기를 바랍니다. 상위권은 문제풀이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중위권은 약점을 보완해야 되고 하위권은 개념 정리에 주력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영역별 학습 포인트 잠깐 짚어드리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EBS가 필수잖아요. 그리고 수학은 기출문제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탐구는 30분의 시간 제한을 적용해 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 마음이 불안하겠지만 이번 추석 때 마음 놓지 말고 꽉 잡아서 바로 수능까지 제대로 그 리듬을 이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그 중학생과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또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 대비해서 이 학습법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학습지도법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이 학습지도 이전에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두뇌 영양식을 공급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산소가 없이는 살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두뇌는 영양이 공급되지 않고서는 원활하게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아이들한테 아침에 학교 갈 때 또는 학원에 왔을 때 밥 먹고 다니니? 라고 물어보면 늦어서 못 먹었어요. 아니면 엄마가 조금 바쁘셔서 못 먹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침에 어머님들이 아침을 준비해 주시기 힘들다면 시리얼 또는 계란 삶은 거 아니면 계란 후라이라도 미리 준비해서 아이가 챙겨 먹고 학교를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두뇌에도 뭔가 부릉부릉 이렇게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정량의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데요. 아침 식사만큼 너무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굶고 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아이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훌륭한 원천이 됩니다. 아셨죠? 다음은 일찍 일어나기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습관이고요. 또는 부모가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소 체득화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동안 우리한테 영향을 끼쳤던 부분이 있죠. 바로 미라클 모닝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이들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는지 아니면 1시간, 2시간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여유 있게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기본을 갖춰주시라는 거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아침에 아이가 일찍 일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유를 갖고 하루를 되돌아보며 내가 오늘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중요한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꼭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습관을 갖춰주시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독서 습관을 갖게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가 책은 전혀 안 읽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상담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있습니다. 이 독서 습관은요.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에 갖춰지는 것은 아니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난 화에서 말씀드렸던 아빠 무릎에서 읽어주는 모습 또는 아이가 말을 막 배우기 시작했을 때 자기의 상상력으로 읽어가는 그러한 독서 습관부터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말로만 독서해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책을 재밌게 접할 수 있게 책이 놀잇감이 되도록 책은 책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막 굴러다녀도 좋습니다. 또는 찢어지면 좀 어때요? 우리 아이 머릿속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 장난감화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갖춰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어머님, 아버님부터 책을 읽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평소에 읽기 어려우시잖아요. 주말을 활용해서 가족이 책을 읽는 독서 타임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누구나 읽고 싶은 책은 무조건 읽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갖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오늘의 아이학습 지도법이었습니다.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하면 뭔가 떠오르는 그림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은 9.11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20년이나 지났습니다. 미국이긴 하지만 희생자는 우리가 추모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며 다시는 이러한 무차별한 희생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